자, 이번에는 챕터 5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 여기는 비계, 작업 통로, 작업 발판, 거푸집, 동발이 우리 건설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주로 수치 싸움도 있지만도 암기할 항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 자, 우리가 흔히 비계를 말합니다. 비계란 말이 뭐냐면은 공사장에 가면은 높이가 높으면은 사람이 거기에 통행을 해서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시설물을 비계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족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쓰던 문자인데 그게 족장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발판을 설치한 걸 족장에 냈었어요. 지금은 이것을 비계라 합니다. 비계, 스카폴딩이라 하기도 합니다. 건축공사에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 가설물로 통로, 작업용 발판 이것을 통칭해서 비계라 한다. 이 비계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는데 2025년도 내년 1월 1일부로는 통나무 비계가 삭제됩니다. 참고하여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가설 구조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런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가설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부재의 연결재가 부족한 부재가 되기 쉽다. 부재의 결합이 간단해서 불완전한 결합이 되기 쉽다.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지 않아서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 이게 조립의 정밀도가 높다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럼 틀렸죠? 조립의 정밀도가 낮습니다. 부재는 과소 단면이나 결함이 있는 재료 현장에 가면은 결함이 즉 변형, 부식, 변이 이런 것들 녹슬고 막 쭈그러지고 이런 부재들이 많이 씁니다, 사실. 그럼 요즘은 워낙 안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아직 그래도 이런 부재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설물의 어떤 특징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설재 조건, 이 가설재 안전성에서는 파괴, 도개, 동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되고 작업성에는 통행과 작업에 방해가 없는 작업 발판,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경제성에는 가설 이렇게 새로 설치하고 또 해체하는데 이것이 시간을 절약해야 경제적이다. 또 이걸 계속 쓸 수 있어야 경제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가볍게 좀 보시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걸 비계랍니다. 비계.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파이프와 파이프로 연결해서 이 높은 곳에 사람이 여기도 작업 발판, 여기도 작업 발판, 여기도 작업 발판입니다. 이렇게 작업 발판을 다 설치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비계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렇게 설치된 요걸 띠장이랍니다. 띠장. 그 다음에 요렇게 묶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을 장선이라 합니다. 장선. 대각선으로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걸 가세랍니다. 가세. 요것은 장선. 요건 띠장 방향. 띠장, 장선. 이런 용어 씁니다. 이게 이제 작업 발판이죠. 작업 발판. 여기도 작업 발판. 여기도 작업 발판. 그 다음에 이런 가시설물을 설치해 놨을 때 그냥 놔두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건물 외벽에 연결합니다. 벽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앵카를 한다고 하는데 벽 연결을 합니다. 수직 방향으로 몇 메다마다 벽에다 연결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몇 메다마다 벽에다 연결해라 하는 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나무 비계는 요거는 이제 2025년도부터 원래까지는 아직 통나무 비계가 그대로 존속합니다만은 내년도 가면은 통나무 비계는
삭제됩니다. 그래서 통나비기는 제가 여기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강관비계를 보겠습니다. 강관비계. 강관비계는 파이프와 파이프로 연결되어 만들어 놓은 비계를 강관비계랍니다. 이 강관비계는 여기서 제가 여기 칼라링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 그러니까 파이프와 파이프, 요렇게, 요게 띠장이 됐으면 띠장. 파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해놨습니다. 요걸 장선, 파이프, 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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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비계 기둥이 있겠죠. 요렇게 그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에는 좀 더 경사지게 해야 확실히 드러나겠네. 이게 기둥이죠. 기둥. 요게 뭐랬습니까? 띠장, 띠장. 요게 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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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둥이 되겠죠. 버팀 기둥이 되겠죠. 버팀 기둥. 버팀 기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밑에 비계 기둥이 여기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치마를, 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판, 깔목을 대라. 제일 이제 밑둥에, 제일 밑둥에는. 그 다음에 깔판, 깔목을 사용하고 밑둥잡이, 밑둥잡이라는 것은 제일 하단에 밑에 여기는 이것을 딱 연결해 주는 걸 묶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밑둥잡이랍니다. 그 다음에 강관의 접속부,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 철물 사용해서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고 교차 가세로 이걸 쭉 또 여기에도 또 설치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대각선으로 가세를 설치해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버팀대도 설치하고. 그럼 이 강관에는 벽이임 할 때 이 벽에다가 어떤 건물의 벽에다 할 때 수직 방향으로 5m, 수평 방향으로 5m. 벽 연결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전선로가 있을 때는 가공 전선은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라. 이것도 우리 전기할 때 한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직 방향 5m, 수평 방향 5m. 그 다음에 인장지 압축 광대의 경우에는 1m. 그건 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깔판, 받침목, 밑둥잡이, 부속 철물, 적합한 부속 철물, 교차 가세, 수직 방향으로 5m, 수평 방향으로 5m. 가공 전선로가 있을 때는 절연용 보호구, 방호구를 설치해라.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만 좀 여러분 책에다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관비계 설치 구조를 보면은 이게 여기 띠장 방향으로 저기 보면은 비계 기둥 간격, 이 비계 기둥 간격입니다. 이 간격은 이게 띠장이잖아요. 띠장 방향으로 1.85m. 요거와 요거의 간격은 1.85m. 이하. 그 다음에 장선방, 요 폭은, 요거와 요거의 폭은 이하입니다. 이게 장선이니까 장선 방향으로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라. 이게 강간비계. 그 다음에 이 제일 첫 단위고, 그 다음에 또 설치할 때는 앞에 그림을 보면은
제일 요게 첫 밑동잡이고, 그 다음에 요거 설치할 때 이거와 이거의 띠장과 띠장의 간격은 2m 이내라. 요 간격은 2m 이내라. 그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띠장 방향에 1.5m, 장선 방향에는 1.85m, 장선 방향에 1.5m. 그 다음에 띠장 간격이 있습니다.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해라. 요 기둥과 요 기둥은 띠장 방향 1.85m, 요 기둥의 폭은 장선 방향이니까 1.5m를 해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띠장, 그 다음에 띠장은 요 간격은 2m 이내로 해라. 2m 이내로 해라.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정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가 작성하면 띠장 방향, 장선 방향을 각각 2.7m 한 말이 있어요.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어떤 곳에? 선박보트 건조 작업. 그 밖에 장비 반입, 반출의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작업. 이런 곳에는 장선, 띠장과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2.7m, 2.7m 좀 더 넓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2.7m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 이게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피개 기둥이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이제 이 작은 면에서 31m 되는 지점, 31m 되는 지점은 피개 기둥을 하나 더 대서 두 번으로 관관으로 묶어라 한 말이 있습니다. 피개 기둥은 제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에 피개 기둥은 두 번의 관관으로 묶고 세워라. 두 번에. 여기에 이런 파이프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하나 더 대라. 31m 되는 지점에. 이게 밑면에 31m가 아니고 어떤 건물의 제일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에 요 위치에서 파이프 하나 더 대라. 그런 이야기. 두 번의 관관을 묶고 세워라. 한 말 뜻이. 그 다음에 이 관관비계는 400kg 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00kg 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건설 공사장에 가면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관관비계는 하중을 400kg 넘지 않도록 한다. 또 이동식 비계는 250kg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글자를 새겨서 크게 부착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게 관관비계예요. 관관비계. 이 관관비계에서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요게 제일 밑에는 깔판, 깔목, 기둥 치마를 방지해서 깔판, 깔목을 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끄러짐과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깔판, 깔목을 대고, 그 다음에 요게 작업 발판이냐, 요 기둥과 기둥은 요게 띠장 방향이니까 띠장 방향으로 1.85m, 요건 장선 방향으로 1.5m. 그러나 선박보트 건조할 때 그런 곳에는 2.7m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의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에는 두 번의 관관으로 묶어라 하는 말 뜻이 됩니다. 이런 게 작업 발판이잖아요. 작업 발판. 그 다음에 400kg 이상 적재하지 마라. 400kg 이상 적재하지 마라.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건물 외벽에 이렇게 설치된 게 이게 비계라 이 말입니다. 비계. 그래서 여러분 책에 텍스트로 쫙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이런 표에다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해가 더 좀 쉽게 가독성 있게 눈에 확 띄게. 그래서 비계 기둥 띠장 방향 1점, 장선 방향 1.5, 띠장 간격 2m 이하로 설치한다. 벽 연계는 수직 수평으로 5m 한다. 높이에 있어서는 비계 기둥의 제1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에는 비계 기둥은 2번으로 관건을 묶어라. 그 다음 기둥 간격은 10m마다 45도 각도로 가세를 설치해라. 안전난간도 설치하고 깔판, 깔목, 밑동잡이도 설치하고 400kg 척제 하중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관 틀비계입니다. 그 강관 비계를 이런 틀 모양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재해서 올라가게 설치해 놓은 것을 강관 틀비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 하며, 이것도 똑같습니다. 치마를 방지해서 깔판, 깔목을 대어서 모든 비계의 제일 밑둥치는 똑같습니다. 수평, 수직을 유지하고 높이 20m를 초과할 때는 비계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비계를 설치, 높이가 20m 이상일 때는 이 간격을 20m 초과할 때는 이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해라. 높이가 20m 이상일 때는.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이것도 병렬을 합니다. 병렬을 위에 수직 방향으로 벽에다 연결합니다. 이걸 6m. 수평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8m. 벽이염할 때. 그 다음에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이고, 오늘 그림을 보면은 만약에 이 높이가 20m 이상일 때는 이 폭은 1.8m를 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길이가 4m 이상이고 높이가 10m 있을 때는 이게 버팀 기둥을 설치해라. 버팀 기둥을 설치해라. 이 말이 앞에서 이 말입니다.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버팀 기둥을 설치해라. 벽 연결은 수직으로 6m, 수평으로 8m 벽 연결을 해라. 높이 20m를 초과할 때는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해라. 주틀 간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해라.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5층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벽이염할 때 수직으로 6m, 수평으로 8m, 벽에다가 앵커 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강관 틀비계에 나오는 수치들입니다. 그 다음 이동식 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동식 비계는 비계 자체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 비계예요. 이동식 비계는 이렇게 여기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이런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작업할 때는 이 비계가 움직여서는 아니 되니까 이 바퀴에는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쐐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동식 비계는 여기가 이제 작업대가 됩니다. 작업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또 발끝 마개판도 설치하고, 작업자가 여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안전대를 여기다가 딱, 안전대 부착 설비를 후크로 딱 걸어놔야 됩니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난간을 딛고 작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중이 250kg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여기서 작업하는데 이 하중이 250kg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이 밑에 밑변에 4배 이하가 되도록 해요. 4배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적재 하중을 여기 표시해 두게 되어 있습니다. 몇 킬로? 최대 적재 하중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동식 비계에 전부 다입니다. 이동식 비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그려서 설명해 드린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동식 비계 바퀴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쐐기,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쐐기,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사람이 요 위에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승강 설비에 사다리도 설치해야 되겠죠. 사다리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상부 여기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최대 적재 하중 25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비계의 높이는 밑변 최소한 4배 이하로 할 것. 최대 적재 하중을 표시할 것. 이게 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동식 비계이다. 이게 바퀴가 달려있으니까 여기에 뭐 쐐기, 브레이크, 아웃트리거 이런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달비계를 한번 봅시다. 달비계. 달비계는 여러분 혹시나 건물 큰 고층 건물에 뭐 유리 청소 닦기 하거나 할 때 거기에 매달려서 사람이 줄로 위에서 옥상에서 내려와서 앉아서 뭐 하는 일 있죠. 그것을 달비계랍니다. 그 달비계가 곤돌라형이 있고 의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돌라형, 의자형이 있는데 일단 이 달비계는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요게 의자형이고 저게 곤돌라형입니다. 요게 곤돌라형이고 요게 의자형입니다. 뭐 작업하는 형태가 달라서 다른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건물의 옥상에서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여기에 와이러프가 여기에서 자칫하면 여기 마모가 되어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끊어져서 추락하는 경우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닿지 않도록 이런 설치를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비계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비계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하고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에는 안전난간도 설치해라. 곤돌라형 달비계 구조에서 그 다음에 의자형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크게 달리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이는 작업용 달비계 설치 주의사항 여기에 보면은 섬유로프 사용할 시에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2개 이상 연결해서 사용한 것, 작업의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건 사용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우리 크레인 할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에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달비계 와이러프, 달기 체인, 강선 사용 금지 조건. 이거는 우리가 크레인 할 때 여기다 상세하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달비계, 승강기, 전부 다 항타기, 항발기, 전부 다 와이러프
사용 금지 조건 똑같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곤돌라형, 의자형. 이 의자형에는 이 작업 발판은 40cm 이상 되어야 되고, 40cm 이상 되어야 되고, 틈새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또 하나의 키입니다. 작업 발판에서. 그 다음에 달비계 종류, 세부나 안전조치 강화에서 의자형 달비계 관련해서 최근 사망 사고를 반영해서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한 로프로 연결하고 작업용 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을 결속하고 달비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 마모, 보호 조치 등을 설치한다. 덕비를 설치한다. 이 말이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요게 사람이 앉아있는 이 네 모서리를 다 연결해서, 그 다음 여기 또 수직 구명, 여기 수직 구명줄입니다. 여기 메인 줄이고 수직 구명줄에 연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달비계 작업 시에 와이러프 안전 계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달비계 와이러프 10, 달기 체인훅 5, 달비계 하부 상부 지점에 강대는 파이프 목재 나무로 됐을 때는 5, 15, 2.5. 요거는 필기 실기에서 잘 묻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중기 와이러프의 안전 계수가 있었죠. 근로자가 탑승한다 하면 10, 하중을 지지하는 건 5,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은 3, 그 밖에 4. 요거하고 항상 세트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혼돈되지 않도록. 여기 있네요. 양중기 와이러프의 안전기수. 근로자가 탑승하는 경우에는 10,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5, 훅, 사클, 크램프, 리프팅빔 3, 그 밖에 4. 그 다음에 달비계는 방금 했듯이 15, 2.5. 요거는 실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비교해서 세트로 묶음화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 달대비계입니다. 달대비계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강관을 빔과 빔을 연결할 때 그 볼팅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어떤 그 기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달대비계다.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비계가 달대비계식으로 매달아서 이렇게 설치하는 걸 달대비계를 만들어서 여기에 작업자가 올라타서 여기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게 달대비계이다. 철 구조물의 리베치기 작업이나 볼트 작업을 위해서 작업 발판을 철골에 매달아. 이 철골에 매달아서, 이 철골이죠. 철골. 이걸 I빔, H빔 이렇게 부르죠. 바닥에 외부 비계의 설치가 부적절한 높은 곳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을 달대비계이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말비계입니다. 말비계는 여기 작업 발판입니다. 요걸 지주부재랍니다. 지주부재. 이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연결한 걸 보조부재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된 이 지주부재의 밑둥치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벌어지는 각도는 75도 이하로 돼. 그 다음에 요 높이가 2m 이상이 되면은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 되도록 해라. 요게 말비기에서 답니다.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가 양측 여기에 작업자가 올라서서 작업해서는 안 된다.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를 연결할 때는 보조부재를 설치하고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